이런 알고리즘의 변화는 2019년 9월까지 최근선 3번에서 4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문본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아랍어 적용도 알고리즘의 허점을 이용해 어느 정도의 수익은 확보하고 있었지만 미래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저에게는 판은 잘 뛰고 상승주는 판 위에 올라타야 한다 그러면서 가라앉고 있는 판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서 결국 제자리라는 사원칙이 있었습니다. 9월 말경에 저는 토위저드 채널에 더 이상의 자원을 크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 통첩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알고리즘을 바꾼 유튜브는 그들이 파트너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사전 고지와 여력도 없었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측에 메일을 보내서 이런 상황에 접근할 것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어린이 콘텐츠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유튜브 측의 공식적인 메일은 9월이 되어서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 넣고 법적 문제에 따른 정책 변화 정도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들면 유튜브의 처우 통첩은 4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정리하자는 공지였습니다. 그러면 해당 메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여기에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책임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 오늘 유튜브는 어린이의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튜브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유튜브.com에서 아동용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런 변경사항은 유튜브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실효 PPA 준수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O PPA는 미국 법규이지만 유튜브에서는 관련 처리 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이해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크리에이터 분들은 콘텐츠가 아동용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유튜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동용 콘텐츠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차트 지정 주기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는 아동용 캐릭터나 테마, 장난감, 게임 등을 주로 다루는 동영상을 비롯해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동영상을 머신러닝으로 식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는 아동용으로 제작한 모든 동영상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즉 이러한 콘텐츠에는 개인 맞춤 광고가 제재되지 않으면 이 동영상에서 댓글 등의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을 적응하기에 앞서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4개월의 조정 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FTC와
무차별에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콘텐츠의 특정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채널 수준 설정을 사용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고급 설정에는 개인 맞춤 광고를 사용 중지하시거나 채널 콘텐츠의 댓글을 사용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별 유튜브 채널들은 물론 그것을 파트너라고 이야기하지만 유튜브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유튜브의 결정에만 채널의 목숨을 내맡기고 있는 상황이 무척이나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칭찬한 언어는 파트너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광고주였습니다. 광고주들은 자신의 광고를 구매력 없는 아이들이 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광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유튜브 역시 광고 수입을 통해 매출을 벌어들이는데 광고주들의 입김을 외면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매년 키즈 채널들의 크고 작은 아동학살 사건으로 유튜브의 대내화되기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시청 기록을 모은다는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죠. 그 문구가 사악해지지 말자,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다는 뜻이라는 모토를 가진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 역시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했지만 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언젠가 한 번은 닥치 이겼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유튜브는 만 14세, 그러니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시도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실제 시청자의 나이와는 별개로 개인 맞춤 광고가 중단되었습니다. 시청자 맞춤 광고가 아닌 채널 대상 광고는 붙게 되지만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는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영상의 댓글, 좋아요, 싫어요, 구독이 표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용 콘텐츠란 주요 시청자들인 어린이인 유아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동영상을 말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시청자층이 아닌 동영상도 포함되는데 그 예는 주로 10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저학년 아동도 대상에 포함된 만화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말하는 이런 콘텐츠는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유튜브는 머신러닝을 통해 키즈 대상 콘텐츠를 보유하게 됐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크리에이터가 직접 키즈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바꿨습니다. 이때 콘텐츠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년 전 유튜브 노하우가 있지 나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 확신 그래프가 확신하는 올라가지만 시간은 그러니까 U자형으로 3년차 유튜브는 유튜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할수록 더 모르겠다고 가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의 미래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제가 처음 뽑은 첫 번째 정규직 직원의 첫 출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식 중 간단하게 먹고 근접 버스 정류장에 제대될 때였습니다. 저도 이런 어색한 상황은 처음이라 어찌할 거를 모르다가 직원에게 우리 함께 평생 출장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마 그분도 제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 테지요. 이처럼 아끼던 직원들과 평생 직구장을 만들고 싶었던 제 꿈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걸풍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채용했던 2명의 직원이 이제 막 입사 1년을 넘기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장기 근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만 1년을 채우면 해외여행 지원비 100만원을 주기로 공약했습니다. 틈틈이 찍어 사무실 냉장고에 붙여진 직원들의 폴라로이드 사진들입니다. 직원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공약을 지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이없게도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함께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 진지하게 구성도 해보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움직였다간 서로 힘들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첫 직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매년 가을에 해외로 워크숍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해에 일본에서 떨다닌 후 연초부터 이번 가을에는 어딜 가야 할지 이야기했는데 그것마저 불충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을까지 기약할 수 없어 8월 말에 베트남 다녀오는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다고 워크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의 이별, 퇴사 여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워크숍은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이고 어찌 보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별 개인적으로는 면접금이 정말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던 직원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두 직원과 정말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두 직원 모두 저와 함께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중이랍니다. 언젠간 다시 제가 사업하게 된다면 또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만났지만 저희는 여전히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